쌤어순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매스 스토리즈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하나를 이야기했었죠. 뭐였냐 하면 원과 접선이 존재할 때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그 원의 접점까지 그은 반지름하고 접선은 항상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다. 예, 라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사실을 가지고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사실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이 있고 네. 원 바깥에 한 점 P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네. 점에서 원에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접선이요? 예,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P를 두 개. 통과하는 접선. 그렇죠. 그게 왜 두 개일 수밖에 없냐 하면 P를 지나는 위쪽으로 접하는 직선이 네. 하나 있을 거고 P를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접하는 접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요 두 개의 접선의 접점을 각각 S, T라고 했을 때 네. 선분 PS 길이하고 PT 길이는 서로 어떨까요? 같아야죠. 오, 당당하게. 차서 당당하게 같아야죠. 당연히 대답하는데요. 같아야죠. 자, 그게 같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네. 또 누군가가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아유, 예. 그죠? 이거 삼각형의 예. 이등분선 이등분 선으로 각의 이등분선이 각의 가지는 이등분선. 성질. 그거를 갖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느낌이 그러려면요. 아닌가? 아니요, 그 뭐 좋은 시도죠. 아, 시도를 그래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근데 그러려면 PO가 음. 직선 PO가 각 뭐. P를 이등분한다는 걸 먼저 보여야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이려면 또 다른 또 또 복잡해요. 예, 성질을 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보다 더 복잡해져 버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명제를 좀 정리를 하면 원 음. 외부의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을 P, S, PT라 하면 네. 이건 직선이니까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선분 PS하고 PT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명제가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 명제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제가 아까 힌트를 하나 줬었잖아요. 네. 접선과 접점까지 그은 반지름은 서로 수직이다를 수직이다. 이용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원 O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그은 두 개의 반지름 OT하고 OS를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죠. 직각이 될 것이고 P에서 O까지 선분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두 개의 직각 삼각형 POT하고 삼각형 POS를 얻게 돼요. 그러네요. 근데 빗변 길이가 지금 같죠. PO를 공유하기 때문에 네. 두 직각 삼각형의 네, 빗변 같죠. 길이가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OT하고 OS도 같죠. 같아요. 그래서 PO라는 빗변 길이가 같고 공유되고 있고 그다음에 OT하고 OS 길이가 같아요. 네.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만 같아 두 삼각형은 RHS S 합동이다라고 합동이다.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네. 둘은 합동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따라서 PT 길이하고 PS 길이는 PS. 서로 같다라고 봐야죠. 볼 수 있겠죠. 예.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그림에서만 자꾸 매몰되지 말고 뭔가 새로운 보조선들을 그었을 때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상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증명들이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한참 돌아갈 뻔했군요. 그러면.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고를 지금까지 확장해오는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조금씩 확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확장이죠. 확장. 예. 그래서 바로 직전 개념을 그 다음 개념을 논증하는 데 쓰는 먼저 거. 써보는 게 그렇죠. 가장 편리하겠군요. 예, 그래서 연역적인 사고할 때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정의와 공리라는 개념에서부터 정리를 쌓아 나가는데 네.
요 이미 논증된 정리에서 새로운 정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미 논증이 끝난 정리에서 새로운 정리를 끌어내는 요 사유의 과정을 연역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역법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법의 기본을 자꾸 잊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놈이 나오면 그 바로 직전에 뭘 했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의 접선이 가지는 성질까지 다 했나요? 예, 알았죠. 와. 이제 원이 가지는 성질 거의 마지막만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예, 기하학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온 건데, 정말요? 예,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기하학은 여기까지가 끝이 나는 거고 남은 이야기들은 이제 좀 더 나중에 다른 이야기들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잊어봐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할 때 다시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너무 모든 것들을 암기하려고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과부하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과 비례라고 불려지는 예. 마지막 이야기들 하고 그다음 원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간단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살펴보면 기하학은 끝날 것 같아요. 또 비례군요. 예. 비례에 약해요. 자, 원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선분을 현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네. 현 AB가 있고 네. 현 CD가 있는데 네. 두 개의 현이 원 내부의 한 점 P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두 현 AB, CD가 CD. 원 내부의 한 점 P에서 만나면 무엇을 찾는 거죠? 이번엔 저는 이런 주장을 할 건데 PA 길이에다가 PB 길이를 곱한 것은 PC 길이에다가 PD 길이를 곱한 거하고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같게 된다. 예, 어디에서 만나든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 다시 P를 계속 여기 이 고정된 이 P에서인가요? 그냥 이렇게 AB를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도 CD를 그리고 이걸 P라고 하든 아니면 이렇게 CD를 그려서 이걸 P라고 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모든 P의 점들, P점들을 아니요. 원 내부에서 두 개 현이 만나기만 하면 두 현 AB, CD가 그것이 P다. 예, 원 내부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 점을 P라고 했을 예, 때 예, P라고 했을 때 네, 현 AB의 위치랑 없이 CD의 위치랑 상관없이 언제나 각 선분이 예, PA 곱하기 PB 네. 길이의 곱은 무조건 PC와 길이의 PD가 곱하고 같다. 항상 같아진다는 놀랍지 않나요? 네, 놀랍네요. 이게 왜 이런 성질이 성립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당연히 뭘 해봐야 돼요? 증명을 해봐야죠. 해봐야 되겠죠. 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주각의 성질을 배웠던 건데 역시 보조선으로 그렇죠. CA 현하고 BD 현을 그었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동일한 호 AD에 대응하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네. 각 C하고 각 B는 길이 크기가 같게 되네요. 같아져요. 네. 그래서 호 AD에 대한 여기부터 증명이죠. 네. 대한 원주각이므로 각 C하고 각 D는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은 막곡지각이니까 또 어때요? 같죠. 네, 그래서 각 CPA하고 각 BPA는 막곡지각으로서 또 서로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 PAC하고 삼각형 PBD는 서로 닮은 꼴이에요. 네. AA 닮음이에요. 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럼 닮은 삼각형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PC에 대응되는 변이 PB예요.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으니까. 네. 아이고, 똑같은 각처럼 표시해 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PC 대 PB 하고요. 네. 그러니까 PC 대 PB가 대응하는 두 변이니까 네.
요 길이하고 길이의 B하고 그 다음에 PA 대 PD가 그것도 같은 줄 PA하고 PD가 서로 대응되는 두 변이니까 B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전에 비례식 정리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거죠.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은 서로 같아야 돼요. 비례식에서. 따라서 내항의 곱은 PA 곱하기 PB가 되고 외항의 곱은 PC 곱하기 PD가 되니까 둘은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원의 내부에서 만나게 두 개의 현을 긋게 되면 두 현의 길이 사이에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원이건. 보통 이 마지막 이 부분만 머릿속에 넣죠. 그렇죠. 그래서 논증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론만 기억하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얼라리 전혀 뭔 소리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치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두 개의 현이 원의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그렇죠. 경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현 A, B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때, 만나지 않았을 때. 근데 만나지는 않았는데 원 내부에서 안 만나고 서로 평행은 아닌 경우를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이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선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바깥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렇죠. 원 외부의 어딘가에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그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현 A, B, C, D의 연장선이 원 외부의 점 P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은 같은 크기다? 아니죠. 그래서 증명해야 아까랑 똑같아요. PA 곱하기 PB의 값이랑 PC 곱하기 PD의 값이 언제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정말 왜요? 그래? 이것도 논증을 해야지만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논증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삼각형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게 거의 기본 다네요. 사실은 기본 작도, 그 다음에 기본 작도로부터 비롯되어진 삼각형의 성질, 이것이 사실은 기하학의 제일 기본이자 그게 다일 수도 있겠어요. 다예요. 일단 삼각형을 만드는 조건들을 찾아보면 그렇죠. 거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도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삼각형이 가지는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사각형이 가지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보통 구성을 해요. 저번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 스스로가 오각형의 성질도 대각선으로 쪼개서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야지, 육각형의 성질도 보여라 그러면 삼각형을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교수들은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학생들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외워버리고 얘도 따로 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사고가 확장되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밟지 못하고 결과만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의 성질이랑 직선의 성질 이 부분들도 역시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조건을 가지면서 거기서 방법들을 찾아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원이 가지는 성질을 잘 알아야지 다른 곡선들로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거냐의 문제예요. 제가 생각보다 기하학이 재밌는 것 같아요. 계산은 역시 계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증명은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보조선 두 개를 할 수 있는 보조선들을 그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각하고 요각이 동일한 호 AC에 대응하는 원주각이니까 같아요. 그 다음에 요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PDA 삼각형하고 PBC 삼각형이 서로 또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이죠. 그래서
PB에 대응되는 게 PD고, 그죠? 네. 그다음에 P 요쪽 삼각형의 PC에 대응되는 게 요쪽 삼각형의 PA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내항곱과 외항곱이 같아야 되니까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원과 비례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해봤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만약에 삼각형을 전혀 다르게 그었을 때도 마찬가지나요? 예, 어떻게 긋든 결론은 똑같이 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조선을 긋는 행위 자체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나중에 웬만큼 어려운 질문들이 나와도 다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일단 보조선을 긋고 삼각형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 나가는 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사실 기본 작도까지 가면 제일 밑바닥까지 간 개념이 되는 거고 사실 대부분은 다 삼각형의 성질 정도에서 논증이 다 완료가 되게 돼요. 네. 거기서 이제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기본 작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을 우리가 정리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기본 성질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본 작도와 삼각형 성질까지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 쌓여지는 그거는 것은 어쨌든 변화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 이후에 쌓여지는 것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끌어낼 다시 한번 수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